그럼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하는 겁니다. 그냥 실수해라. 이런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런 거 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대표님 출간한 세컨더리 마인드 책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들어보면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수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수를 당당히 받아들이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큰 거는 뭘까요? 그러면? 시도해야죠. 실수를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간 경계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약간 실수가 실패야 약간 동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실수하면은 너 나한테 실수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이럴 때 수학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네. 자, 이 문제 풀 사람 하면 아무도 눈 깔기 바쁘죠. 그거 틀려도 되잖아요, 사실. 그거 실수해도 돼요. 근데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 자, 그럼 오늘 8일이니까 8번 나와. 18번, 28번, 38번, 48번. 자, 대각선 옆으로 막 이렇게 다 나와서 마치 무슨 죄인 끌려 나오듯이 틀리면 혼나고. 근데 그거 틀려야 사실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교육을 받았던 거죠. 제가 강의를 가끔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 책을 가지고 나와서 자, 어디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하면 제가 그 책을 선물로 주거든요. 손들면.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오신지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분이 여기까지 와서 손을 들었다는 그 용기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보다 더 멀리 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화장 안 했는데 괜찮을까? 아, 나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두려움을 항상 마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뛸까 말까 네. 뭐 밥을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뭐 나가서 아우 힘든데 운동을 해봐라 라는 생각하면 그냥 나가거든요. 그냥 실수하는 겁니다. 그냥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거 있으면 자신 있게 저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데 이 두려움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 안의 두려움이랑 이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남의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게 될까? 라는 두려움과 남들이 주는 두려움은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나 욕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말이죠. 별로 여러분의 생각들보다 여러분한테 남 일에 별로 관심 없죠. 저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근데 그건 내 안의 두려움이에요. 무조건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두려움 중에 하나가 평가하는 문화의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남들한테 평가를 받는 이런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사실 이런 거 방송 나오고 뭔가 앞에 나서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반드시 욕합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순간 반은 적이에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은 적이에요. 대통령 임기 말까지 50%의 지지율만 나오면 그 대통령은 완전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은 어떨까요? 연예인들. 싫어하는 사람 많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예인은 평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인데요. 왜냐면 평가하기 제일 쉽거든요. 이쁜지 안 이쁜지,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웃기는지 안 웃기는지, 춤을 잘 추는지 못하는지 제일 최전선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와요. 왜 나올까요? 욕이 무조건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욕이 있습니다. 왜 나올까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내야 되면 그 두려워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를 그러면 뒤에서 손가락질 할까요? 두려운 겁니다. 뭐가 내 주변에서 내가 잘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게 되겠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야, 생각 잘못하는 거야. 라는 거 아니면 저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누군가에서 그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왜냐?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욕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위치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욕입니다. 뒤에서 욕하기. 저 사람을 뒤에서 욕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같이 내려앉혀서 나와 동급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스펙 좋다는 정치인들, 연예인들도 그걸 알면서도 전방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뭐 연예인들 그렇게 무슨 뭐 왕관만 쓰려고 하잖아요. 욕먹을 거 각오하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그런 용기를 내고 정치인들도 그런 용기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내십니까? 그 스펙 좋고 잘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재산도 나보다 훨씬 많고 그런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실수하고 욕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여기서 욕먹을 것 같아요. 무조건 댓글에 욕 달립니다. 여기. 예, 네가 뭘 알아 달립니다. 분명히. 네가 무슨 책이야. 광대 주제. 뭐야 이 딴따라는. 달립니다. 그거 보고 아우 너무 무서운데? 네. 아, 나 김 작가 욕먹어서 나 오늘 방송 못 나갈 것 같아. 나 오늘 집에서 미안한데 오늘 녹화 취소하고 집에서 소주나 먹고 잘게.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 됐어요. 성공했어. 잘렸잖아요. 저 2014년에 잘렸습니다. 개그 콘서트. 잘려서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렸기 때문에 막 은둔형 외톨이 좀 실제로 그랬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제가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암막 커튼 닫혀놓고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순간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한물간 개그맨으로 나머지 40년을 살 수는 없다. 뭔가 내 인생의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실수하자, 시작해보자, 그냥 하자 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게요. 안 좋은 소리 되겠어? 야, 투자 되겠어? 너 뭐 그거 되게 쉽게 생각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보죠. 하지만 저에게는 성공 경험이 있었습니다. 작가라는 꿈을 꾸고 개그맨이란 이런 작가라는 실수를 통해서 극단에 들어가서 개그맨으로서 실수를 통해서 얻은 그 결과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수를 이쯤 되니까 실수를 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다라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있었고 책을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책을 내는 것도 실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쓸 때는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약간 실수 중독의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저 김 작가한테 실수 많이 합니다. 네. 네, 김 작가한테 막 장난도 치고 뭐 방송 중에 실수 많이 하죠. 분명히 제가 오늘 했던 멘트 중에 투자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분명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수입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수해라. 여러분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 두려움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내가 잘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의 몫이지 나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그들에겐 두려움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책에서 말하는 건 포도밭의 여유의 잘못, 쿨병 이건 뭐예요? 그게 약간 염세주의 네. 성향이 있어요. 제가 네. 야 이거 되겠냐? 아 이거 될까? 야 이거 책을 내가 세컨더리 마인드를 썼는데 아휴 이거 사겠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사 이거? 그런 거 염세주의를 주게 한다는 건가요? 결국에 개그 콘서트 잘렸을 때도 저는 TV를 못 봤어요. 그치. 뭔가 어떻게 봐? 보면 내가 너무 마음 아프잖아. 내 자리인데 저기 내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누군가 저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웃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연말에 하는 연예대상을 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저는 해외로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전에 KBS 연예대에서 코미디 부분 남자 우수상 받은 적도 있으시잖아요.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더 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대상을 못 보겠어요. 그냥 막 어딘가로 도망가 있고 암막 커튼 쳐 있고 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욕도 많이 했어요. 저게 웃겨. 저게 웃기냐? 저게 뭐야 저게 개그 콘서트 다 말아먹고 있네. 이랬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아무것도 개털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괜히 쿨병 난 것처럼 괜히 이렇게 해야 쟤네들을 끌어내리니까.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공상입니다. 공상이란 미래에 대한 나의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찾아내는 것.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해야 될지 그 실수의 길을 여는 게 공상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죠. 잘렸고 뭐 풀린 거 없으니까 괜히 TV 보면서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저게 웃겨? 야, 나 진짜 쟤 안 웃기다고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공상을 했습니다. 나의 넥스트는 무엇이냐? 나의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라고 투자라는 나의 호기심이 발동하는 순간 아예 관심도 없어요. 연예대상이 언제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계속 책 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고 실수할 거리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런 TV에 화면들이 내 몸에 들어올까요? 내 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잘 되던지 말던지 오히려 그랬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개그 콘서트 더 오래 하면 되는데로 바뀐 거죠. 이게 뭐냐? 실수할 거리를 쿨병 나지 않게 찾아내는 것, 염세주의에 빠져있지 않고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의 길을 찾는 것, 나의 실수거리를 찾는 것이 내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길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연예인으로서든 아니면 투자자로서든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고 싶을 텐데 그럼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겁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게 그게 맞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안 되는 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겁한 돈 처음 내서 김작가 TV에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게 잘하려고 하니까 안 풀렸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조회수가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왔을 때 지금 아마 김작가 TV에서 제 영상이 탑3 안에 들어오지 않나요? 뭐 조회수 많이 나온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아, 탑10은 너무 벌리지 않나요? 탑5로 가시죠. 네, 알겠어요. 탑5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기억나는 게 너무 모든 발언을 조심하시니까 영상이 유튜브스러운 맛이 하나도 안 나면서 그 지상파의 그 때를 못 벗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출연하실 때는 이제 훨씬 좀 공개도 하시고 내 집이 매체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얘기하시고 각오를 한 거죠. 용기를 낸 겁니다. 그것도 용기를 낸 그렇죠. 거예요. 욕먹을 용기를 낸 거죠. 그거 누가 좋아해요? 한물간 개그맨에 나와서 돈 벌었다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용기를 낸 거죠.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거 저도 자책했어요. 아, 이거 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용기가 안 나서 그랬던 겁니다. 맞아. 두려워서. 욕먹는 게 두려워서. 나 자신에 대한 싸움을 준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이거예요. 개그맨 할 때 그랬고 투자할 때 그랬고 하다못해 책 낼 때 그랬고 하다못해 김작가 TV에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안 풀리죠. 무섭죠. 두렵죠. 다 풀면은 집이 세 채입니다라고 하면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 주식을 얼마에서 얼마 벌었습니다라고 하면 이 새끼 뭐야?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실수를 할 용기를 낸 거죠. 왜냐? 그 두려움에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 실수할 용기를 먼저 내보시는 게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그리고 처음 하는 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실수라는 게 여러분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투자로 빗대어 설명한다면 막 나의 전 재산을 몇천 %의 수익률을 바라고 나서 내 돈을 집어넣는 거. 그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차라리 그냥 라스베가스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실수를 제외한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그런 실수의 마음가짐. 나도 부동산을 한번 좀 이제부터라도 해볼까라고 용기를 내는. 지금 너무 옳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걸 공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용기가 나거든요. 두렵거든요. 내 돈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돈을 넣는다는 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할 용기를 내야 얻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파민에 중독되면 뭐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뭐 그런 뭐 도박 같은 도박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기의 모습은 저는 좀 그런 실수의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것은 실수의 영역이다. 무조건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가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라는 거고 도전해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건데 저도 뭐 감사하게도 제가 뭐 추천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 추천사를 읽어드리면 14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보고 인터뷰했다.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술도 마시며 품게 된 질문은 왜 대부분이 열심히 살지만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는 거였다. 그리고 그 오랜 질문의 답을 얼마 전 인터뷰에서 찾게 되었다. 딜리버리티, 프랙티스. 신중한 연습과 피드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 말을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비교하면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정도의 뻔한 말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제의 나보다 정말 단 0.1cm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토록 간단한 성공 방식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어제의 내 문제를 바라볼 용기가 없고 그래서 정확한 문제점을 모르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저는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왜 다 읽고 앉아있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그렇죠. 이게 최악이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실력이 성장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로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5년 전에 나나 10년 전에 나나 대부분 비슷한 사람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좋은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수도 용기가 있어야지 그 실수를 경험할 텐데 그 실수한 이후에 그 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도 또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지? 봐야죠. 돌아봐야 되거든. 근데 그걸 보는 건 사실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내 부족한 날 것을 봐야 되니까. 내 자신을 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황현희 대표님한테 네가 무슨 개그맨이야 네가 무슨 작가라 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 이유가 있긴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털어보는 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때때로 나 스스로 비참할 수도 있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그거를 이제 일떨목이로 보는데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에 견뎌야 되는 게 맞다라고 금융치료 되잖아요. 사실 잘 된다면 남들의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댓글을 실제로 자기가 보고 근데 심지어 그런 안 좋은 댓글 중에 굉장히 좀 교훈적인 것도 많거든요. 나도 내가 못 봤던 내용도 실제로 그렇죠. 있어서 그런 건 또 비판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저도 그 건강한 비판들도 받아들이려고 네. 노력하는데 그런 본인의 실수와 잘못됨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걸 마주하고 두 번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세컨더리 마인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마인드. 인생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포스트잇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포스트잇이 원래 실수로 나온 거죠. 그렇죠.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잘 떨어지는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 있네요. 네. 포스트잇 여기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저 포스트잇 참 좋아하거든요. 네. 떨어졌다. 그렇죠, 떨어져. 이게 잘 떨어지는 접착제. 네. 누군가는 이런 실수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대는 거죠. 그 자꾸 이상하게 김 작가 나오면 비아그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아그라요. 비아그라도 원래 심장병이었나? 그렇죠. 예. 거기 좋은 거였는데 심장병에 좋은 거였는데 밑에가 좋아졌네. 예. 갑자기 사이드 이펙트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누군가 또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댄 거죠. 원래대로라면 실수고 실패예요. 이 사람이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마지막으로 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농구 선수인데요. 경기 중에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어요. 9,000번. 엄청난 숫자죠. 필드골 성공률이 50% 정도니까 정확히 18,000번의 시도 중에 절반을 놓친 거고 또 300개가 넘는 경기에서 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산 366개 경기에서 졌고 플레이오프까지 합산하면 426경기를 졌어요. 승패를 결정짓는 슛을 26번이나 놓쳤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1989년 열린 플레이오프 동부 컨퍼런스 결승 5차전 마지막 순간에 동점 슛이었는데 이 슛 실패하면서 이 팀은 패배했습니다. 결승 진출도 실패했고. 자, 이 선수 누굴까요? 이 선수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누군가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도 9,000번의 슛을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은 9,000번 실수하기 전까지 그만 던져야지. 피펜한테 패스. 자, 로드맨. 자, 네가 넣어. 데니스 로드맨? 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수할 거 알고 던지는 거예요. 실수할 거 알고. 누구나 실수할 걸 알지만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이거 넣으면 승리고 이거 못 넣으면 패배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부담감에서 그는 과감하게 시도를 한 겁니다. 그의 행동에서 배워야 됩니다. 실수만 놓고 따지고 보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닌 농구 선수이지만 그가 가져온 결과를 놓고 보면 여기서 한 2시간은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도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슛이 내 인생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하지 말고 던져야 돼요. 던져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우리 인생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무조건 슛을 많이 시도하셔라. 네. 실수할 용기를 내셔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잘 되기에 부딪히시고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실수들에서 배워서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 저에게도 실수하셔도 됩니다. 예. 댓글로 욕 남겨주셔도 돼요. 아니, 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좀 방송을 오래 해서. 예. 댓글 삭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기세요. 그 비교 판독을 할 때요. 제가 아내랑 되게 내기를 했어요. 네. 욕이 어마어마하게 달릴 것이다. 예. 그 욕을 읽고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런 마인드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항현희 대표님의 세컨더리 마인드 책 궁금하신다면 이 책 주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주식, 부동산 요즘에 뭐 요동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그보다 투자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그할 때는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맨땅에 헤딩이거든요. 다음 주에 못 웃기면 잘리니까. 맨땅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경제라는 것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유추해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뉴스들로 약간의 계속 기회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갑자기 또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뭐 상심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주식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지금 막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시장은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보시는 게 왜냐면 결국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조급하면 투자할 때
굉장히 좀 많은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막 자꾸 움직이고 불안하고 계속 좀 이런 마인드로 갖고 투자한다면 사실 좀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편안한 마음, 자세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전 경기침대 그렇게 크게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래서 이 말을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님의 말씀대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저리 가라. 생각이 드네요.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 오게 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올 거예요. 거니까.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 조금은 네. 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네. 어쩔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항희 대표님과 또 내년 연초에 좋은 시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보시죠. 네. 오늘 만난 여사님은 개그맨 항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